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네,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 결국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발해서 이중 약정서에 동의한 사람들에게 50만 원씩을 지급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고 당장 다음 달 청년수당 지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자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겁니다. 나날이 악화하는 청년 실업 문제 속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으로 우리 청년들은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할지 그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 청년 취업난의 시대 청년 수당을 소재로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는 이 스타트업과 창업자들을 위한 서울 창업허브가 생긴다고 하는군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예전 산업인력공단 자리인데요. 지하 1층, 지상 10층 크기의 본관동과 지상 4층 높이의 별관동으로 구성됐습니다. 400여 개의 스타트업과 투자사, 연구소, 창업동아리, 또 법률회계, 세무기관들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다음 달 6일까지 민간 위탁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날씨만 생각하면 이 노래 제목이 떠오릅니다. 오늘 수도권투데이 첫 곡이고요. 나일스 바클리의 크레이지. 잠시 듣고 시작하시죠.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양지 네트워크 운영 중.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청년수당 정책, 보건복지부가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서울시가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 취소에 대한 취소 처분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청년 실업 문제와 더불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이병훈 사회학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일단 그 청년 수당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청년 실업 문제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예. 청년들 취업하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대책을 내놨던 건데 우리나라 청년 실업 현황부터 짚고 가죠.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공식 실업률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9.2%. 10% 안 되는 숫자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10%도 우리가 걱정해야 될 수치인데 실제 실업률은 그보다 거의 3배 넘는 34%를 넘어서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거는 어느 민간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이고요. 또 이제 숫자로 바꿔보면은 180만에 육박하는 청년들이 지금 취업난이나 아니면 불안정 취업 상태에서 그들이 말하는 일자리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청년 실업 문제는 이미 국가 재난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 이른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 근데 지금 저기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않아서요. 저희가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더 좋은 음질의 방송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전화 연결을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자,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을 둘러싼 복지부와의 갈등, 이 문제를 놓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선 청년 실업 문제,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예년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어려웠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면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청년 실업 문제, 과연 실마리가 무엇일지 이거에 대한
각계각층의 어떤 고민과 어떤 노력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와 복지부의 이 청년 수당 문제 다시 한번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이병훈 사회학과 교수인데요. 교수님. 예. 전화 끊겼습니다. 예. 지금 연결 다시 됐습니다. 청년 이 실업 문제 정말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예. 자, 이게 이유를 봐야 될 텐데 뭐 경기 침체도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청년 실업의 문제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죠. 뭐 기업들이 이제는 과거와 달리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신규 채용하기보다는 경력자를 우대하다 보니까 청년들 일자리가 더욱 힘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뭐 경기적인 이유도 있고, 근데 사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유고요. 그 얘기는 우리 사회가 세계적으로 고학력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는 대학 재학률이 그만큼 높고 그리고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공급이 매우 높은 수준에 비해서 그들이 갈 만한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지난 90년대 중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는 급속도로 민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공급과 수요가 잘 안 맞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졸자 출신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고급 기관이나 어떤 큰 기업들이 좀 수요가 좀 부족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건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짚어주셨어요. 당장 청년들은 일단 오늘 내일 취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많은 또 청년들이 사실 대학과 직장들이 몰려 있어서 서울에서 일자리를 많이 찾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서울시에서 청년 수당 정책이 나온 건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거를 사회보장 서비스, 사회복지제도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직 활동이나 취업 활동에 직접 연계되는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일회성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놓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청년수당이 워낙 큰 논란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정부나 혹은 또 일부 언론이나 시각에서는 이것이 이제 현실성 정책으로 좀 문제를 삼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집권 취소까지의 강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렇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시각은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의 문제,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이 생활고라든가 부채라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의 어떤 의욕이나 뭔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전혀 마련되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이제 헬조선이라고 할 만큼 크나큰 늪에 빠져 있는 상태를 좀 간과하거나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문제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이토록 심각한 청년 문제를 좀 뭔가 해결하고 또 그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서로 일이다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이 청년들 시각에서는 매우 좀 한심하고 또 더러는 굉장히 좀 분노하는 청년들도 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지금 서울시의 청년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 서비스 개념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서울시의 일자리 사업으로 보시는 겁니까? 이거는 사회 서비스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는 비단 이제 우리 청년 수당이 서울시도 그렇고 더 우리가 이제 해외 좋은 사례를 보면은 EU라든가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이 청년들의 문제가 핵심은 일자리, 취업 문제지만은 그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겪고 있는 생활 전반의 문제를 함께 청년들에 대해서 구제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 일자리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소위 유스 개런티라고 청년 보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시행하는 것이 서울시도 마찬가지 청년 보장이란 시책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청년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이게 이제 보장 서비스 어떤 복지제도 차원이라고 본다면 그 사회보장기본법상 그 복지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이런 복지사업과 이런 것들이 신설되거나 변경되거나 할 때 협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복지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걸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예. 따져봤을 때 이거는 어떤 중복된다, 어떤 이런 차원에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중복된다라는 점에서 이미 청년들의 문제가 이를테면 일자리 문제든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제대로 갖지 못한 상태에서 놀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문제가 일정하게 좀 잘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란다면 중앙정부가 저런 조치를 하더라도 누가 이제 문제 삼지를 않겠죠. 예.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80만, 40% 넘는 청년들이 그들이 말하는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예. 그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뭐 학비 때문에 얻은 대출이든 아니면 저소득 가구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채 문제든 생활고의 문제든 그로 인해서 여러 그들 스스로가 어떤 미래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에 예. 이것을 두고 내가 하니까 네가 한 것이 중복된다. 이런 식의 이런 정책 논리 자체가 저로서는 좀 너무 깝깝하고 그리고 좀 심지어는 한심하기까지 한 중앙정부의 어떤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 중앙정부의 어떤 사회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두드러지진 않았다. 어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마냥 반대만 할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게 사실 그렇다면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청년 수당 정책이 서울시에서도 이게 이제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취업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차원에서는 어떤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뭐 근본적이라고 해결책으로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청년수당에 지금 할애하는 예산이 90억밖에 안 되고 3,000명에 이제 50만 원씩 6개월 주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예.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청년들이 워낙 절박한 그리고 그들이 당장 일자리도 못 구하고 알바에 전전하거나 아니면 당장 여러 가지 생활고라든가 부채 문제 터득이는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손길이, 그러한 수당이 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한숨을 돌리고 그리고 미래에 좀 꿈을 다시 한번 좀 살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이제 의미가 있고 그런 그 수당을 갖고 이제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좀 소모적인 논란을 한다는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갑갑하고 굉장히 당장 학생들 입장에서 그리고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숨통을 틔워주는 이 자체로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유스 개런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외 사례 같은데 이런 비슷한 어떤 서울시의 청년 수당 지급과 비슷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 EU 같은 경우에는요. EU의 이제 방침으로 유스 개런티를 천명을 했는데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EU에서도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청년 실업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일자리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그 사회의 미래니까 그들이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취지에서 유스 개런티 청년 보장제를 이제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가장 좀 모범적으로 잘 하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알로카시온이라고 해서 지금 논란되고 있는 그 청년수당을 이제 월 451유로 우리나라 하나로 계산하면 55만 원 정도를 일단 그들이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취업 준비라든가 직업 훈련 아니면 또 다른 사회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사회에 일정하게 역할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다양한 목적으로 청년들이 활동할 때 이런 이제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유사한 예로 이제 호주에서도 최근에 이런 20만 원, 6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어떤 프랑스와 호주의 유스 개런티 이런 제도들도 있고, 이제 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안, 청년 실업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한번 듣고 싶은데요.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그런 식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일자리가 적은 가운데 청년들의 겪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하고 그 지자체가 이렇게 다툴 일이 아니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공조의 협력 체제를 좀 구축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러한 점을 좀 주목하고 우리도 그 중앙정부 지방자치제 또 민간 공공이 같이 나서서 청년들의 어떤
위기 문제를 좀 적극 잘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이 부분은 참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오늘 일단 그 청년 실업 문제 속에 청년 수당 지급을 둘러싼 이야기들 전문가와 함께 참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와 함께했고요. 인터뷰 도중에 저희가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한번 끊고 다시 연결했는데 이마저도 썩 좋진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쭉 이어갔지만 다시 한번 방송 고르지 않은 음질임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또 양해의 말씀, 사과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 잠시 듣고 그리고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슨의 노래고요. For the Good Time.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2부로 넘어왔고요. 잠시 후에 경기도 복지 관련 소식과 또 중국어 배우는 코너 오늘도 이어갑니다. 윤종신과 함께하는 간피로 이야기.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간때머리야. 화장을 했는데도 아파 보인대요. 모르면 몸이 고생해. 문제는 간피로.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간의 노폐물을 없애야 간피로가 풀린다. 간을 하는 게 힘. 우루사. 걱정 없어요. KB손해보험. 안심하니까 KB손해보험. 국민 희망 함께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국민과 함께 희망을 쓰다. KB손해보험.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월요일입니다. 수도권 행정탐방은 경기도로 떠나고요. 경기도의 김문환 복지정책과장 연결해서 경기도의 복지 관련 소식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읍면동 복지허브화 이런 사업이 있네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 최근 복지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각종 제도는 완비되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도 우리 복지 수혜자의 복지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의 복지 인력과 조직 그리고 복지 기능을 강화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 전달 체계 개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복지 전달 체계를 좀 개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예, 우리 복지 허브화는 단계적으로 2018년도까지 기존의 주민센터의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행정복지센터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3명이 추가로 증원되는데요.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는 겁니다. 그 전담팀에서는 복합적인 복지 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통합 사례 관리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동안 읍면동 주민센터는 주민등록 등본 같은 재증명을 우리가 발급해 왔는데요.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던 것을 앞으로는 복지에 대한 심층 상담과 종합 지원이 가능한 행정복지센터로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뭐 면사무소, 뭐 동사무소 이러다가 이제 그 주민센터로 바뀌었잖아요. 읍면동 예. 주민센터. 이제 여기서 행정복지센터로 한 번 더 바뀌게 된다. 이런 내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는 말씀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예, 읍면동 복지허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하나가 민관 협력인데요. 네. 공공부문의 인력과 공적 자원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를 발굴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알리는 주민운동이 구심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이것은 지역의 다양한 복지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 협력 네트워크의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현재 경기도에는 7,700여 명의 협의체 의원이 계신데요. 주로 이분들은 복지기관의 종사자나 통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달부터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가지고 네. 읍면동 협의체 113개소에 600만 원씩 6억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협의체에서는 지원받은 금액으로 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긴급 구호비와 지역 내 특화 사업을 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잘 시행이 돼서 그 사각지대가 좀 해소되면 좋겠는데 현재 그 읍면동 복지허브와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향후 계획도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예. 우리 경기도에서는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933개소에 대해서 읍면동 복지허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 경기도가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 읍면동 556개소 중 221개소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2018년도까지 경기도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금년도 복지 허브를 통해서 개소당 2천만 원씩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담당자를 교육하거나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해서 읍면동 복지 허브가 조기 전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소식 잘 전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도 김문환 복지정책과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아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참 요즘 계속해서 그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인기가 식지가 않아요. 네. 그거 한 거 보셨어요? 어떤 건 게임인지 아세요? 네, 어떤 게임인지는 아는데 네네. 저도 뭔가 이렇게 하면 네. 푹 빠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못 태어날까 봐 아예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아, 처음부터 이제 안 하시는군요. 그렇죠. 아, 원래 게임을 좋아하세요? 게임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더더욱 하면 안 되죠. 네네. 이게 정말 중독성이 강해서 맞아요. 사람들이 정말 그 국내에서는 속초에서 된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속초를 방문하고 있고 또 방문하고 네. 참 그랬던 어떤 이런 모습인데 네. 근데 그 속초에서 초기에 대응했던 게 와이파이 지도를 공개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속초 전역에서 와이파이가 되게끔 해서 그 포켓몬고 게임을 마음껏 즐기세요. 이거였는데 네. 와이파이는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네, 오늘은 그럼 와이파이 되나요? 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배워볼게요. 와이파이 되나요? 네. 네. 자, 우선 와이파이는요, 무선 인터넷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어로는 무선망이라는 단어를 중국식으로 바꿔서 우시엔왕. 아, 무선망. 그렇죠. 우시엔왕. 한 번 더. 우시엔왕. 우시엔왕. 또는 영어 그대로 와이파이라고도 해요. 아, 와이파이도 그냥 얘기해요? 네네. 알아듣는다?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와이파이 그렇죠. 되는지. 네. 우시엔왕. 이렇게 물어봅니까? 네,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뒤에다가 말을 붙이면 물어볼 때 쓰는 네. 마, 그리고 앞에다가 여란 단어를 붙여서 있을 유자. 네. 와이파이가 되나요? 와이파이 있어요? 라는 표현은요. 有无线网吗? 有无线网吗?有无线网吗?有无线网吗? 또는 와이파이를 붙여서 有 와이파이吗?
요 와이파이 마. 요 와이파이 마. 이게 좋네요. 요 와이파이 마. 네, 그렇죠. 요 와이파이니까. 근데 와이파이에 대한 표현을 또 저희가 네. 또 배웠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야겠죠. 그렇죠. 우시엔왕. 네, 우시엔왕. 뜯어서 분석해보면요. 우시엔왕. 없을 무자에다가 줄 선자를 넣어서 무선에 란 뜻으로 우시엔. 우시엔. 그리고 인터넷은 왕. 그물망자예요. 한 번 더 네. 왕. 왕. 그래서 와이파이는 우시엔왕. 우시엔왕. 네, 그리고 완성된 문장 인터넷 되나요는 요 우시엔왕마. 요 우시엔왕마. 요 와이파이마. 요 와이파이마.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再见. 자, 4535번님, 네, 휴가철 어디 놀러 갔을 때 와이파이 필요한 경우 꼭 있는데, 정말 필요한 표현 같습니다. 제 동생 다음 주 상해 놀러 가는데요. 알려줘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여우시엔 왕마, 네, 여 와이파이마, 네, 이 두 가지 표현만 익히시면은 뭐 커피숍 같은 데 가서 당장 뭐 전화 필요할 때, 인터넷 쓸 때 유용하겠죠?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배우고 싶은 표현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이 번호로 열려 있거든요. 운전하면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여러분께서 이 방송 참여 기회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특히 이제 운수업종 종사하시는 분들, 애로사항들, 그리고 정말 바라는 점들 뭐든지 좋습니다. 샵 0945번으로 넣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몽키즈의 노래 Last Train to Clarksville 잠시 듣고 가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더 깊이 살펴봅니다. 오늘 인천이고요.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동훈 기자. 예, 목동훈입니다.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는데 계속 들려오는 이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소식에 참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사고 날까봐. 그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도 멈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 오후 1시 53분 서구 검단사거리역과 완덕역 구간에서 소방용 송수관 이음새 파손으로 전력 공급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네. 이 사고로 해당 구간은 2시간 동안 전동차 운행이 멈췄습니다. 이번이 9번째 사고입니다. 인천 2호선은 지난달 30일 개통 첫날 단전, 출력 이상 등 6건의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전동차 출입문 센서 이상으로 전동차가 멈춰섰고 3일에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윤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5일 아침 일본 출장길에 올랐다가 이날 9번째 사고가 나자 급히 귀국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아, 이게 또 이게 무인선인데다가 새로 개통하게 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좀 불안할 수 있는데 이 정확한 사고 원인이 지금 중요해 보이는데요. 대책이 좀 있습니까? 인천 2호선 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와 2호선 건설을 담당한 인천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 합동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기관은 오늘부터 11일까지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함께 인천 2호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 2호선 개통 이후 일어난 여러 운행장애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두 기관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 이동객의 불편사항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 또 안전입니다. 사실 인천 2호선 얘기를 쭉 하다 보면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개통 자체를 못했던 월미도 모노레일이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이제 네. 월미도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새로운 레일과 차량을 도입해서 올 8월에 개통한다고 했었는데 좀 소식이 궁금합니다. 네, 인천 월미도와 경인전철 인천역 약 6km 구간을 순환하는 소형 모노레일의 개통 시기는 올해 8월에서 내년 3, 4월로 연기됐습니다. 예.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사 등 관련 인허가가 일정보다 늦어지면서 개통 시기가 연기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과거 안정성 문제로 개통하지 못한 월미 은하레일의 시설을 활용 보강해 소형 모노레일을 운영하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개통 연기를 뒤책하는 목소리가 쏟아질 것 같은데요. 네. 인천 2호선 때문인지 좀 늦더라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고 개통하는 편이 낫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성이 좀 담보가 되고 나면은 시행에도 사실 늦지 않는 겁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게 이제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요. 안정적으로 운행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인천 서구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인근에다가 캠핑장 조성한다. 이 내용도 있네요. 네, 인천시는 최근 수도권 매립지 캠핑장 조성 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 계획의 변경을 승인 고시했습니다. 캠핑장이 조성되는 곳은 현재 쓰레기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209에서 직선거리로 4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면적은 8만 3천 제곱미터로 드림파크 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있는 109에 해당합니다. 내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총 150면 규모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은 물론 물놀이 공간, 야외 공연장, 다목적 체육시설, 바베큐장을 갖추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수도권 매립지 인근의 캠핑장 조성 사업이 이제 본격화된다는 소식이고, 그리고 지난 3일에 인천 백령도에서 전박이 물범 보호를 위한 민관 간담회가 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이 마련한 간담회엔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관계자, 백령도 주민이 참석했습니다. 네. 백령도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전박이 물범의 최대 서식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백령도 전박이 물범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요. 어민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이 어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어민이 많은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이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민들을 설득해가는 동시에 백령도 해역에 전박이 물범을 보호하기 위한 인공휴식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천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 시원시원한 소식이 필요할 때죠. 참 우리 리우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다양한 승전보 전해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여자 배구 선수들 정말 시원시원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특히 김연경 선수의 스파이크는 내리꽂을 때마다 다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수들 계속해서 끝까지 힘내시고 이미 거기에 출전한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참 뿌듯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으니까 즐기다가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끝곡은 아이유의 쿵따리 잡아라 준비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